자, 돌아와서 청와대 측에서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수석과 또 보좌관이 직접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뒷얘기까지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여야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네, 아마 박근혜 정부 시절에 파탄난 한중 관계를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의 국빈 방문으로 완전히 정상화하는 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바로 다녀온 그 청와대 그 참모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는 중국이 북한과 상당히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한반도 정책보다는 한국이 일관되게 유지했던 한반도에서의 전쟁 불가라던가 그리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의 평화적 해결이라던가 이런 그 한국의 대외 전략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길이고 특히 리커창 총리로부터 사드 보복을 철회하고 경제 무역 정상화를 약속받지 않았겠습니까? 이 두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고 예. 이것 이외에도 아마 그동안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 정부가 중국 국민들에게 반한 혐한 정서를 부추겼는데 예. 하루아침에 문재인 대통령 왔다 해서 환호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도 그 아침 조찬에 중국 서민들이 가는 식당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10억의 중국 그 국민들에게 한국은 그 혐한의 대상이 아니라 오랜 동안의 그 동반자라는 것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이번 방 중에서 중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반한 감정을 누그러뜨리는데 크게 기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논란을 두고 야당에서 대통령의 외교안보 행보에 대해서 국내 정치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지나치게 폄훼하는 것들은 결국은 국익을 위해서나 그리고 외국의 순방족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측면에서 쏙 좋아 보이지만 않았다. 오히려 여야가 힘을 모아서 악화된 한중 관계의 현실을 인정하고 향후에 어떻게 더 한중 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힘과 지혜를 모았다면 더욱 보기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취재 기자단 폭행 사건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사회주의 강국으로 G2 국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인권과 언론 그리고 민주주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번 사태와 기자단 폭행에서 드러났지만 후진국임을 스스로 입증했기 때문에 아마 외교부도 그렇고 청와대 공식 입장으로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중국 정부 측에 단호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중국 측도 과거에도 미국의 대통령이라든가 캐나다 총리가 왔을 때마다 순방팀과 크고 작은 공안 당국과의 마찰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지난번 한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발생한 기자단 폭력을 명명백백하게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중국이 언론 문제나 민주주의 인권 문제에서도 그런 후진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야 할 거라 생각이 들고 우리 정부도 좀 더욱더 단호하게 요구해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홍준표 대표가 예. 과도하게 인사를 한 것처럼 비치고 의자가 그 아베 총리에 비해서 좀 격이 낮은 의자 뭐 이런 달랐고요. 예, 이런 달라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홍준표 대표가 그 대통령이 방중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는 시기에 맞불 성격으로 일본을 방문했어야 하는가에 대한 시기의 문제와 내용면에 있어서 북중러의 사회주의 핵동맹에 맞서서 한미일 핵동맹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미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한미 동맹에서도 굳건하게 합의한 원칙이고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합의한 내용인데 여기에 느닷없이 한미일 간의 그 핵동맹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일본의 핵무장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구실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데 대단히 비외교적인 처사였고 이것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에버리지를 위해서 이런 내용을 한다면 충분히 정부 당국과 협의한 다음에 야당으로서 이야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일본에 가서 일본의 기자들 앞에서 그리고 총리 앞에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굴욕욕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오히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될 시기에 오히려 전 세계를 향해서 웃음거리가 되는 건 아니었는가 싶어서 씁쓸한 감이 드는 대목입니다. 원자력 이사회 의장인데 그렇죠. 이 양반이 행정처장 그렇죠. 자격으로 배석을 했다는 거죠. 행정처장도 맡고 있기 때문에 원전은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날 그 왕세자를 만났을 때는 그 의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추구하는 이런 국정 과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원전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진 일부 보수 언론에서 아마도
탈원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바꿔라라는 취지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국회 운영위 비공개 내에는 정법이나 가서 비서실장이 실제로 어떤 문제 때문에 갔는지에 대해서 비공개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여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가져야 저희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당의 요구를 충분히 응할 저는 뭐 수도 있다. 특히 이해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안보와 국위와 관련해서 야당에게 피치 못하게 공개되지 말 부분이 있으면 예. 비공개를 전제로 하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국회 운영이나 정보의 차원에서 공유하는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그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국회로 깊숙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임시국회 22일 날 마지막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지난번 예산안 통과 힘겹게 됐는데 법안 처리를 위해서 임시국회를 또 했습니다. 하지만 공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끝날지 또 이러면 또 1월 임시국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소장님. 네, 저는 뭐 파행을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산국회는 아시다시피 제적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 의결로 그 결의가 되는데 법안은 패스트트랙 즉 그 신속 처리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180석의 의석이 필요하고 그것도 기한이 330일이 지나야 됩니다. 따라서 법안은 예상과 달리 상임위를 거쳐야 되고 상임위 거친 것들이 다시 법사위를 통과한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야가 합의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법안 처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반 비쟁점 법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정원법, 검찰개혁법의 공수처 설치 법안이라든가 방송법 이런 문제들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아마 다른 기타 법안들도 상임위에서 전혀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12월, 1월 국회에서는 국회가 공전되면서 여론의 부담 속에서 압박을 받을 것 같고요. 결국은 뭐 1월 말이나 2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에 이은 2당이 될 수 있는 기회이고 바른정당은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함께 호남에서 1, 2당을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에 동일한 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지난 예산국회에서 호남 KTX 합의안을 국민의당과 합의해서 예산국회 과반을 통과를 시켰듯이 이번 2월의 임시국회에서도 중대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쟁점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그 타협을 이뤄낸다라면 자유한국당은 이것에 맞서서 어떤 원내 전략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거의 그것에 대해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신박계 서청원 유기준 의원과 류회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약 30% 가까운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현역 의원 4명도 포함되어 있고 전체 62명이나 되죠. 굉장한데요. 홍준표 대표가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성동격소죠. 그 형식은 친박 청산 개혁 물갈인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마 친홍 체제 강화라든가 홍준표 사당화 논란이 상당 기간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중에 비리와 불법 정치 자금으로 구속된 배덕광 의원이나 기소된 엄영수 의원은 박탈한 건 맞는데 최경환, 원유철, 이우현 의원 등 현재의 검찰에 수사 중인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 당협위원장들이 박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개혁 그 물갈이 이 당협 감사라고 하는 게 좀 빛을 발했다는 생각이 들고 친박 청산을 얘기하면서도 서청원, 유기진 의원 등 수도권 의원을 비롯해서 수도권의 39군데 전체 62개 중에서 39군데 넘는 60%에 육박하는 수도권 물갈이를 했지만 대구 경북 지역 친박의 본산이라고 하는 TK 지역은 단 한 명만의 당협위원장밖에 박탈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전체적으로 홍 대표가 친박 청산이나 개혁 당무감사라고 하는 명분을 들고 있지만 사실상은 향후에 친홍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사실 사전 정지 작업을 한 게 아닌가라고 그 이번에 탈락한 수많은 당협위원장들이 의심을 하고 그리고 향후에 당내 갈등이 재현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22일 날에 홍준표 대표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대부분 마지막 상고심 남았습니다. 22일인데요. 자, 완전히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마 그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대법원에서 야당의 현직 대표의 그
유죄를 선고하기는 여론상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홍준표 대표 측의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1심에서는 유죄가 됐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바로 경남기업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부인했거든요. 1심에서는 전달했다고 했다가 2심에는 그것을 부인하는 바람에 됐는데, 특히 여기에 홍준표 대표가 나는 정치자금으로 후보 기탁금을 낸 게 아니라 원내대표 특활비로 냈었다라고 그전에는 진술했다가 다시금 특활비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니까 특활비가 아니라 평소에 그 생활비를 부인이 아껴뒀던 걸 가지고 기탁금을 냈다라고 말을 번복함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그 기탁금을 당대표 출마했게 됐던 1억 몇 천만 원의 그 기탁금 문제의 출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소명할 여지가 있고, 그리고 경남 기업 측에서 나와서 이 진술을 할 텐데, 이분이 1심 때에 정치자금을 건넸다라고 할지 아니면 2심 때 건네지 않았다고 할지 진술에 따라서 예. 홍준표 대표의 거취가 결정나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론을 봐서는 야당 대표인 걸 판단해야 되지만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상당히 유죄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대법 확정 판결이 결정 날 때까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싶은 예,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대표 마지막으로요. 안희정 충남도지사 내년 6월 지방선거에 3선 도전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비쳤습니다. 글쎄요, 뭐 지방선거에 나올까 말까 이런 문제, 또 어디에 나올까가 이제 민주당 또 여러 주자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일단 지방선거를 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다음은 어떤 행보할까? 물론 대선 주자로 한때 거론되기를 했고요. 여기 뭐 차기 대선 주자 역시 후보인데, 그러면 다른 뜻이 있지 않나 이런 뭐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만은. 네, 아마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기 때문에 원칙과 명분을 갖는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고수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충남도지사를 3선에 도전할 경우에는 지사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되고, 아마 30일 전인가요? 뭐 45일 전에 사퇴하면 되지만, 만약에 재보궐선거를 출마할 경우에는 90일 전에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 그 충남도민과 도정을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지키는, 그래서 단지 원내 정치인이 되는 자신의 실력보다는 충남도민과 약속을 지켰다고 하는 원칙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예. 그런 그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이런 길을 선택했다고 보고요. 예. 그렇다면 내년에 충남도지사하고 재보궐선거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 뭔가. 지방선거 이후에 있는 8월에 예.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예. 아마 당대표 경선에 출마할지 아니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상황이 살아있는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을 비판하자니 그 비문훈 대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당 대표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하면 어용 대표가 되기 때문에 예. 실익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외유를 가다든가 그 정치적인 그리고 해외에 대한 이런 그 견문을 넓히러 가자라고 하는 의견 중에서 당대표 출마할지 아니면 이렇게 말한 대로 해외로 공부하러 떠나게 될지, 이 두 가지 중에서 안희정 지사는 한 가지 길을 선택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